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느낌이 다르죠? 여기 형광등을 꺼놓고 지금 조명을 하나 여기다 갖다 놨는데 오늘 영상의 컨셉, 전체적인 주제가 이런 무드와 좀 어울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봤는데 조명이 어떻게 영상에서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그동안 영상에서 책을 읽고 난 후에 감상을 얘기하거나 혹은 책하울의 형태로 어떤 책들을 샀는지 주로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번 10월에 어떤 책을 읽을지 함께 골라보는 그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어쩐지 10월은 매년 그냥 보내기가 좀 아쉬운 달인 것 같아요. 가을 분위기가 가장 잘 나는 달이기도 하고 제가 이 10월에 그 약간 선선해지는 그런 기운을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할로윈 때문인지 좀 으스스한 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도 매년 이맘때쯤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할로윈 시즌에 어울릴 것 같은 책을 골라보려고 합니다. 10월에 읽을 책?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얼마나 재미있게 봐주실지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일단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고 제가 막 할로윈을 준비하고 막 챙기고 이런 편은 아닌데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해외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을 많이 팔로우하다 보니까 10월만 되면 항상 할로윈 일러스트가 정말 많이 올라와요.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나도 이번 10월에 유령이나 괴물 혹은 환상적인 존재가 나오는 책 혹은 오싹한 분위기의 책을 좀 집중적으로 읽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부터 제가 그런 책들을 아시다시피 좀 좋아하기도 하고 약간 시즌 핑계를 대면서 그런 책들을 몰아서 읽고 싶다라는 욕심도 있었고 또 사놓고 안 읽은 책들도 많아서 이렇게 주제를 잡아서 읽는 것도 좀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놓고 안 읽은 책들 중에서 유령이나 괴물이나 환상적인 존재 혹은 이야기, 오싹한 분위기, 고딕 이런 것들에 어울리는 책들을 좀 골라봤는데요. 아주 주관적인 기준에서 그냥 이러한 요소와 좀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싶으면 일단 골라서 왔고요. 말하자면 10월에 읽을 책들 후보를 골라놓은 건데 워낙 많아서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만 코멘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종이책부터 우선 살펴보자면 이 책이 있습니다. 리사 크레거 작가와 멜라니 R. 앤더슨 작가가 함께 쓴 여자가 쓴 괴물들. 이 책은 호러와 사변 소설을 개척한 여성들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는데 여성 호러 작가들에 대해서 이들의 삶이나 작품 세계 그리고 어떤 작품을 썼는지에 대해 아주 요약적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정말 수많은 작가들이 이 안에 담겨 있고요. 이 책의 목차를 보면 호러, 유령, 오컬트, 뱀파이어, 그리고 고스 이런 정말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번 주제 딱일 것 같죠? 아무리 생각해도 화면이 좀 너무 어둡게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이번 영상은 컨셉이 컨셉인 만큼 일단 밀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책입니다. 마커스 주삭 작가의 책도둑. 이 책은 몇 년 전부터 읽고 싶었던 책인데 최근에 이렇게 합본 특별판, 한정판이 나왔더라고요.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배경이고 책 소개에 따르면 전쟁이 한창 벌어지던 순간에도 책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던 한 소녀에 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 책을 후보작으로 골랐느냐 하면은 여기 요 표지에도 좀 심상치 않은 존재가 있는데 이 책의 화자가 죽음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책 전체가 죽음의 신에 의해서 서술되는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직 안 읽었으니까. 근데 일단 책 뒤에 보면은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나는 죽음의 신, 죽은 이의 영혼을 컨베이어 벨트에 옮기는 것이 나의 주 임무다 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골랐습니다. 뭔가 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 그리고 원래 읽고 싶었던 책이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평을 남기셔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요온 A. 린드크비스트 작가의 경계선. 이 책은 장르부터 벌써 호러 공포소설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영화 렛미인의 원작자로 알려진 작가가 쓴 소설집이라고 하고요. 그 영화에 관한 소설도 있고 책 소개를 보니까 북유럽 신화 속의 존재인 트롤, 그리고 좀비물과 휴먼 드라마를 결합한 장편소설 언데드 다루는 법의 뒷이야기를 담은 어떤 작품도 있고 기묘하고 파격적이다라는 평, 오드 판타지 이런 말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사실 책 소개를 제가 완벽하게 읽은 거는 아닌데 왜냐면 그 책 소개의 첫 문단을 보고 이 책은 사야겠다. 그리고 내가 좀 모르는 상태에서 읽기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책 소개를 완전히 다 읽지는 않았거든요. 사자마자 읽고 싶었는데
뭔가 그냥 이 시즌에 읽고 싶어서 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책을 제가 고르게 될지 그거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세 권은 미음사 세계문학전집에서 골랐는데요. 우선은 미하엘 불가코프 작가의 거장과 마르가리타. 알라딘 책 소개에서 눈에 띄었던 표현들은 초자연적인 대소동, 그리고 대도시 한복판에 나타난 악마 일당, 자칭 흑마술 전문가라는 어느 교수, 이런 표현들이었어요. 악마 일당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눈에 보여서 이 책을 골라봤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그 단어가 보여서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괴테의 파우스트. 이 책은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와 거래를 하는 어떤 인간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악마가 나와서 골랐어요. 그 다음은 이 책. 도리스 레싱 작가의 다섯째 아이. 이 책은 악마가 나오는 책은 아니고 책 뒤에 소개를 이제 보면은 호러 기법으로 그린 가족 이데올로기의 허상과 세기말 인간에 대한 근원적 물음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 책이 무섭고 섬뜩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월에는 으스스한 책을 좀 읽고 싶다. 그래서 그런 저의 뜻과 잘 맞는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영상에서의 책 선정 기준은 그렇게 정교하지 않고 할로윈과도 딱히 상관이 없는 책들이 많아요. 그냥 책 소개에 그런 단어가 보이면 골랐던 그런 식인데 읽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철저하게 기준을 잡아서 고르면 이 영상은 탄생하지 않았을 거야. 그 다음으로는 전자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자책도 사실 만만찮게 많은데요. 종이책이랑 다르게 눈에 보이지를 않으니까 제가 사놓고 자꾸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10월에 이런 기회를 좀 마련을 하면 제가 잊고 있던 전자책들도 좀 읽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표지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윤희영 작가의 설랑이 있습니다. 늑대 인간이 나와요. 네, 할로윈의 단골 손님이죠. 보름달이 뜨는 밤에 꿈에서 늑대 인간으로 변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잡아먹고 그 이야기를 나중에 소설로 쓰는 작가가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벌써 이 어떤 전체적인 설정부터 흥미롭죠? 이 시즌에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골랐어요. 이번 10월에 이 책은 좀 읽고 싶은데 이 책도 제가 궁금증을 좀 끝까지 키우려고 줄거리를 완전히 읽지는 않고 방금 말씀드린 그 기본적인 설정만 그렇게 알고 있는 상태인데 읽고 싶네요. 근데 읽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책을 선정하는 방법이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책은 이 책입니다. 셜리 잭슨 작가의 제비뽑기. 이 책은 예전에 제가 우리는 언제나 성에 살았다 그 책을 읽고 나서 이제 셜리 잭슨의 책을 하나씩 읽으려고 우선 사둔 책인데요. 사놓고서 이제 제비뽑기라는 그 표제작만 읽었어요. 왜냐하면 그 작품이 셜리 잭슨 하면은 딱 떠오르는 그런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라고 해서 그거를 먼저 읽고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씩 읽어야지 했는데 이 책을 아직도 못 읽었거든요. 셜리 잭슨, 고딕 하면은 다들 아실 텐데 이 책은 총 25개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악을 드러내는 그런 작품들이고 사실 얼마 전에 강화길 작가님의 데블 호텔의 유령을 읽고 나서 이제 셜리 잭슨의 힐하우스의 유령이라는 작품도 읽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책은 제가 안 산 것 같아요. 그때 제비뽑기를 먼저 읽자라고 생각을 했던 건지 그 책은 없는데 일단 사둔 책부터 읽는 게 이번 영상의 또 다른 취지이기도 하니까 이 책을 일단 목록으로 삼아보고 그 다음에는 브람 스토커 작가의 드라큘라 그리고 메리 실리 작가의 프랑켄슈타인 이 책들은 워낙 고전이라서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제가 드라큘라는 예전에 한 절반 정도 읽다가 중간에 그만뒀던 것 같고 프랑켄슈타인은 제가 책이 있었거든요, 종이책이. 근데 그 책을 다 읽었는지 아니면 다 안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뭔가 머릿속에서 나 당연히 그 책들 읽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목록을 보다 보니까 내가 진짜 읽었나? 좀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이 책들만큼 할로윈을 읽기에 또 어울리는 책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책들은 워낙 고전이기도 하고 또 이 시즌의 어떤 단골 손님들이기도 하잖아요. 늑대인간이랑 같이 드라큘라랑 프랑켄슈타인 그 괴물 형상이랑 그래서 이번에 좀 제대로 읽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워낙 중요한 책들이기도 해서 꼭 이 시즌이 아니어도 언젠가는 읽을 거지만 다시 한번 그래도 이렇게 맞춰서 읽는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으로는 헨리 제임스 작가의 나사의 회전. 이 책은 줄거리를 보니까
어느 가정교사가 이제 환영을 보고 공포에 휩싸이고 이런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책 소개에 뭐 초자연적인 힘과 또 죽음에 관한 은밀한 암시, 모호한 서술 속 공백을 채워가는 묘미,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전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 책은 읽고 싶었던 것도 있지만 뭔가 약간 학업적인 의미에서 아니 여기저기에서 헨리 제임스가 반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사의 회전이라는 작품도 자주 언급되고 특히 그 헨리 제임스의 어떤 서술 방식에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책에 나오는 거를 봤었는데 그게 궁금해서 읽으려고 산 책이기는 한데 그 서술 방식이 그렇게까지 뭐 술술 읽히거나 아주 독자에게 친절한 그런 방식은 아니라고 들어서 제가 좀 진입장벽을 느끼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번에 이 책을 읽게 되면 그래도 기회니까 하나의 계기이니까 읽게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후보작으로 올려보고요. 마지막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김보영 작가의 저 이승의 선지자. 저승의 물리적 삶이 있고 생태계가 돌아간다면 과연 어떤 형태일까? 불멸의 생물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라는 흥미로운 질문이 이 책 소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골랐는데요. 저승과 이승을 오가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해서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고 또 이런 환상적인 설정, 특히 삶과 죽음의 경계에 연관된 그래서 이번에 후보작으로 골랐는데 이 책은 사실 꽤 오래전에 샀어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계속 읽어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못 읽어서 이게 전자책으로 사면 이게 늘 참 그래요. 전자책이 좋은데 자꾸 까먹어. 이 책도 이번에 기회가 된다면 진짜 꼭 읽고 싶은 책이에요. 너무 흥미로운 설정. SF 소설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자세히는 모르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책도 후보로 올려보고요. 네, 이렇게 해서 몇 권인지도 모를 책들을 좀 추려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에 어떤 촘촘하고 철저한 책 선정 기준이란 없었고요. 시즌 핑계를 대면서 그냥 읽고 싶었던 책들, 근데 좀 연관이 있는 어떤 설정이나 인물이나 그런 분위기가 있는 책들을 좀 몰아서 읽겠다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욕심이 앞서는 그런 영상이에요. 그리고 제가 계속 후보작으로 뭐 올렸다, 후보작으로 골랐다라고 애매하게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책들을 다 읽을 수는 없어요. 당연히 제 삶을 그러면 포기해야 돼요. 이 중에 3권을 고르려고 합니다. 물론 더 많이 읽고 싶고 또 상황이 만약에 된다면 한두 권 정도 더 읽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일단은 학교 공부랑 과제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책들도 좀 읽어야 하는 게 있어서 완독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일단은 3권을 골랐고요. 어떻게 이 책들을 고를 거냐? 제비뽑기로 고를 겁니다. 벌써 이렇게 준비도 다 했어요. 아까 안에 제비도 다 넣어놨거든요. 굉장히 아날로그한 방식인데 그래도 가끔은 이런 게 재밌을 때가 있으니까 뭔가 전혀 섞이는 것 같지 않은데 네, 이렇게 한번 섞어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책 여기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책 여기, 마지막 세 번째 책 여기. 3권의 책을 이렇게 골랐고요. 한번 보도록 하죠. 드라큘라. 브람 스토커 작가의 드라큘라. 오, 굉장히 클래식한 책이 하나가 나왔고요. 그리고 설랑. 아까 윤희영 작가님의 설랑 되게 읽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책이 나왔습니다. 뭔가 굉장히 단골 손님들 드라큘라랑 늑대인간. 네, 그리고 마지막 경계선. 와, 이 책도 진짜 읽고 싶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3권의 작품이 선정이 됐습니다. 브람 스토커 작가의 드라큘라, 윤희영 작가의 설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 A. 린드크비스트 작가의 경계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10월에 읽을 책들을 함께 골라보는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이렇게 컨셉을 잡아서 한 달 안에 특정 주제나 혹은 특정 분위기의 책을 좀 몰아서 읽어보면 또 재미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찍어본 영상인데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책들을 읽는 거를 리딩 모먼트 영상으로 찍는 것까지가 사실은 이번 10월의 어떤 목표인데 그거를 할 수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읽고 싶은 책들을 그래도 골랐는데 그것까지 찍어야 좀 어떤 이 10월을 완성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혹시 오늘의 주제나 분위기에 어울리는 책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책들을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댓글로 추천 많이 해주세요. 저도 여러분께 추천을 받아서 읽게 되는 책들이 꽤 많은데 정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게.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그 책들도 좀 읽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어두운 조명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이.